폭등을 막으려면 9.13 부동산 대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서 다소 이례적인 목소리를 내신 분이 있어서 전화 연결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장제원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예, 오랜만입니다. 예, 전화 연결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시는 분인데. 아니, 제가 전화 연결을 하면 예.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의미가 좀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표현력이야. 장제원 의원님 부족하시면. 라디오 인터뷰를 제가 그동안 통 안 하다가 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다시 거래를 텄으니까 저희 좀 자주 나와주시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또 이런 뭐 부동산 문제 같은 핫한 이슈에 예. 제가 또 들어가면 또 얼마나 많은 또 양쪽으로 비판을 받겠어요. 이미 SNS에 이미 대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올리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피해갈까 이 이슈에 대해서 하다가 한번 뭐 저 댓글을 보면 또 장제원 쟤 왜 저러냐 이런 댓글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장제원 병 도졌다 쟤를 원래 병 도졌다.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지금 내가 욕을 먹잖아요. 병 도졌다는 거는 어떤 병이 도졌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래 쟤는 우파가 아닌데 예. 잠깐 제가 우파의 가면을 썼다 이런 뭐 댓글도 있고 관심병 이런 겁니까? 말하자면 그런 예. 댓글도 있고 또 한쪽 진영에서는 또 왜 저러냐 1년에 한 번씩 제정신 돌아오냐 1년에 한 번씩 이런 댓글도 있고 뭐 그런 아니 그러니까 대단히 기대치 않았던 진영에서 기대치 않았던 목소리가 나오니까 양쪽 모두에서 지금 왜 이러는 거지 당황하는 거죠. 예. 글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틀림없이 양쪽 모두에서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데 SNS에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 대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굳이 쓰신 이유는 뭡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 종부세 확대를 좀 골자로 한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책 발표했을 때 정치권이 즉각적으로 환영을 하겠다,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면 시장은 관망보다는 시장에서 이런 그 메시지가 작동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했겠죠. 예.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조금만 어떤 메시지에도 등락을 하는데 이런 강력한 정책이 나왔을 때 이것이 관망으로 자꾸 돌아서고 이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졌을 때는 더 큰 몰핀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더 큰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그 좀 규제 대책이 나왔을 때는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1년에 4, 5억씩 이 부동산이 아파트가 오르는데 일부 지역에서 이거를 국가에서 강력한 징벌적 대책을 안 한다 그러면은 국가의 직무력이 아닌가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가지고 틀어막고 또 한쪽에서는 공급을 늘리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받아들이고 시장에 완보이스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신데 뭐 여야라고 해서 모든 사안에 부딪힐 수는 없고 어떤 사안은 뭐 개별로는 협력도 해야 하는 게 여야 관계이긴 한데 근데 그런 경우가 잘 없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대체적으로 이게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가 전혀 다르신데. 우선 당론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종부세를 법안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국정감사 끝나고 11월부터 논의가 될 텐데 논의가 되면 정책 의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결론이 나오니까 아직까지 당 대변인 논평은 사실 저도 당 대변인 해봤지만 전반적인 당 분위기를 담은 정책 방향 정도 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 논평하고 제 생각이 틀린다고 해서 당론하고 틀리다라는 얘기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 세금 폭탄이라는 말 이거는 글쎄요 자칫 잘못하면 이 종부세 이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죠. 불안해하는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뭐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18호짜리 아파트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1년에 10만 원 정도 더 내는 거거든요. 이거를 세금 폭탄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종부세를 그 증세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부동산 안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 그러니까 부동산이 과열되니 정부로서는 강력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그 어떤 정책적 수단으로 봐야지 종부세를 이렇게 세금의 폭탄이다 또는 이 증세다라고 보는 시각은 조금 저하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법안들이 그 국회에 왔을 때는 만약에 당에서 입장을 정하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행동하실 생각이신 거네요. 현재는. 근데 이게 어쨌든 이 시장 자체가 왜곡돼 있는 시장은 결국은 두 가지 툴을 다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강력한 규제와 공급 확대.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공급을 조금 더 늘리자는 것이 주된 의견이고 민주당은 일단은 틀을 막는 건 틀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투기와의 전쟁을 통해서 투기를 내쫓고 보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견을 잘 조합하면 그야말로 부동산 대책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의총에서 제 의견을 활발하게 좀 개진할 생각입니다. 혹시 자유한국당 내에서 의원님과 공개적으로 발언은 못하지만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도 꽤 있습니까? 아유, 제가 요즘 결산 심사하느라고 의원들하고 의논을 나눌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또 발표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과열 지역에서 아파트를 두 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두 채를 가질 만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 외에는 두 채를 가지고 있을 거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게 맞지 않느냐. 정부로서는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동부세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를 의원들하고 아직까지 의논을 하거나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의원님이 이렇게 SNS에 올리고 또 화제가 되니까 주변에서 한마디씩 하는 소리는 듣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아니요, 제가 요즘 바로 주말이어가지고 지역구에 내가 있어가지고 지역구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사실은 이게 또 지방 부동산하고는 또 틀린 게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 보면 야 나도 종부세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보유세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 메시지가 전달되면 모든 국민들이 이 부동산 문제 가지고 내가 종부세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죠. 오히려. 완전 민주당 스피커를 하고 계신 건데 지금은 여당. 이거를 부동산 사실 우리 청순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상적인 비정상적인 시장이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시장입니까? 이거를 가지고 시장 경제를 논하고 시장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물론 모든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정말 잘못되고 왜곡되고 이상적으로 흘러가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국가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왜곡된 시장을 국가가 개입 안 하면 국가가 왜 필요하죠? 저는 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입 안 하게 되면. 혹시 부동산 문제 이렇게 입장을 가지신 계기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전 계기가 아니고 원래 부동산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 주거 문제는 재산하고 좀 별개로 가야 된다. 대한민국의 땅들이 이렇게 좁은데 이 부동산을 문제를 가지고 재산으로 생각하는 인식보다는 이 부동산은 주거로 생각하는 인식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는 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이슈에 피하고 싶었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밝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밝힌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하간. 보수야당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럼 당연히, 당연히 공급은 또 우리가 그러니까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지만 이 비정상적인 시장에 개입해서 이거를 확실히 좀 규제하는 거는 당연히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거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경제부총리랑 여당 원내대표도 계속 이 문제를 여쭤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분여회가 담합해서 가격을 최근 1년 사이에 꽤 끌어올렸다. 이 문제 계속 거론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제재가 필요하다 보십니까? 기업들을 단합하면 안 되죠. 기업들이 비슷한 물건 될 때 단합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도 아파트를 놓고 단합한다는 나쁜 거죠. 저는 이 담합이라는 거는 내가 빨리 팔고 나가고 싶은데 옆집 아파트값 떨어질까 봐 못 나가는 거.
이거는 잘못됐잖아요. 저는 김병현 부총리가 했던 그런 것들을 좀 막겠다라는 취지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역시 주민들 담합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기업들 담합하는 거나 주민들 담합하는 거 뭐가 틀리죠. 기업 담합이나 주민 담합이나 결국은 시장 교란 행위는 똑같다. 그렇죠. 시장을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파트를 팔고 나가고 싶은데 지금 현재 안 팔리니까 좀 싸게 내고 싶다. 근데 다른 주민들이 아파트값 싸진다고 안 된다 그러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죠. 이건 시장 경제 왜곡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지현 의원 갑자기 번개 맞았나? 그러니까 그런 문자가 자꾸 오고 댓글들이 오니까 제가 참 무슨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자주 하고 있었는데. 네. 칭찬 문자도 많이 오고요. 칭찬보다는 비난이 많더라고요. 또 우리 진영에서는 또 이게 쟤는 원래 시장 경제 주기제가 아니야라는 문자가 이게 제가 시장을 좀 정상화시키자는 거거든요. 왜곡된 시장을. 맞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기왕 연결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래를 다 쳤으니까 자주 라디오에 나와주세요. 예. 자, 바쁘시면 전화라도. 홍준표 대표가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예. 비대위 체제는 지금 전망하기로는 다들 내년 초 얘기하는데 그 정도가 맞는 거죠? 비대위 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돌아오셨고 한기현 총리도 정치를 할 것만 같은 행보를 하고 계시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당대표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 나경원 의원도 그런 것 같고 김무성 대표도 그러는 것 같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그런 것 같고 제가 하는 말들이 대충 맞습니까? 다들 뜻이 있는 거죠? 글쎄 제가 그분들 중에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아, 그래요? 아직까지는 지금 벌써 10월도 안 됐는데 그 얘기가 좀 구체화되기는 좀 힘든 상황 아닌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물밑에서는 한참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글쎄 물밑에서 특별하게 움직임을 제가 감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각자 마음대로는 있겠죠. 특별히 그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하신 건 지금 주류에서 지금 밀려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밀려났나요? 당직을 안 갖고 있다는 건데 네. 제가 사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게 당직을 갖고 있으면 이런 당의 전반적인 기류와 틀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제가 평의위원이니까 예. 평의위원들은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제가 낸 거고. 직을 맡고 계실 때는 예. 당직을 맡고 있을 때는 이제 전반적인 기류와 틀린 얘기를 하기 좀 힘들죠. 그러면 당직을 그만둬야 되겠죠. 당직을 맡고 계실 때는 굉장히 강성 발언 많이 하셨어요. 예. 어려웠습니다. 본인 생각과 일치되는 그 메시지도 있었겠지만 꼭 일치하진 않는데 강하게 했어야 한 상황도 있었겠죠. 예. 정수님 제가 이제 공정장님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풀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라든지 참 그런 얘기들은 아픔도 있었고 힘든 점도 있었죠.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 읽어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장지현 의원님 집 하셨나요? 자, 조만간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장지현 의원이었습니다.